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지난 1월 말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초고령화 대응 방향에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강화 방안, 이 보도 자료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중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에 이동 서비스, 즉 병원 동행이죠. 이 서비스 지원이 신설이 되고 생활지원사가 돌봄을 시행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전히 완화돼서 앞으로 모든 노인들이 원한다면 생활지원사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은 돌봄 종사자에 관한 일자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소식은 바로 돌봄 종사자의 대표적인 직종인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처우와 자격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보도자료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돌봄 인력을 양성하고 확충하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인데요. 여기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개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처우 개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장기 근로, 신규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 일환으로 경력관리 체계화를 들고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단일 직급 체계를 장기요양기관 근무 경력에 따라 선임 그리고 일반 등 2단계 직급 체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작년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선임과 일반으로 2단계 직급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말은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네요. 자, 즉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경력에 대한 인정을 확실히 해주겠다. 그러니까 신규로 요양보호사 종사자가 많이 진입을 하고 오랫동안 근로했다면 보상을 주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 상황 평가 후에 적용 기준 재검토 및 대상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결국 앞으로 요양보호사 직급 체계에 대한 제도를 더 좋은 쪽으로 손보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상해 보건대 현재 50인 이상의 요양시설에만 적용 중인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로 완전히 확대하고 기관의 규모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현재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라고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양원도 50인 이상만 해당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좀 더 작은 시설에도 도입을 해야 하고 선임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기준도 좀 더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현재 시범사업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이렇게 선임 제도를 밀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모든 주간보호센터에도 당연히 선임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대체인력 지원이라는 제도가 신설이 되는데요. 즉 앞으로 정부에서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를 더 확대하다 보면 교육에 참여하는 인력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대체 공휴일이다, 임시 공휴일이다, 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종사자 입장에서 많은 휴가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국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 어르신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기관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으로 교육, 휴가 등 단기 결혼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방지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지원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으로 대체인력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충하고 지역 내에 요양보호사 대체인력풀 제공 및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라는 것은
과거에 저도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의 장기 요양 요원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전국에 현재는 10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전국으로 확충해서 해당 지역의 요양보호사가 교육이나 휴가 등 갑작스럽게 기관에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는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얼마나 간단한 절차로 요청하고 구실을 해줄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종사자들의 휴가가 겹치거나 교육으로 갑작스럽게 빠지게 되면 운영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며칠이라도 인력을 보충받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돌봄 서비스 인력 간 유연한 활용을 위해 자격 기준, 교육 과정 등 돌봄 인력 양성 체계를 재편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격 연계 강화, 대표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인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등의 양성과 자격 제도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소식입니다. 생활지원사는 노인을 돌보는 직종이고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돌보는 직종이죠. 정확히 말해 이 두 개의 직종은 자격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건데요. 생활지원사의 경우 물론 민간 자격증이 있기는 하지만 채용 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자격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사 혹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우대사항인데 우대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개의 자격증 중에서 한 가지는 필수로 있어야 하는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도 따로 자격증 발급은 없고 이렇게 일정 교육을 수료하고 실습까지 이수하게 되면 센터에 소속이 되어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이제껏 생활지원사나 활동지원사 모두 공식적인 자격증 과정이 없었지만 앞으로 두 과정을 통합해서 공통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마련해서 자격 제도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생활지원사 및 활동지원사도 앞으로 인력이 더 필요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종사해야 한다는 것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사나 활동지원사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이 많을 텐데요. 공식적인 교육 과정과 자격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을 참고해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 자격 제도가 마련이 되었을 때 도전해서 취득하신 분들이 취업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자격증이 노인이나 장애인 양쪽 분야에 좀 더 유연하게 쓰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었을 때 생활지원사로도 바로 근무가 가능하게끔 유연하게 자격을 활용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돌봄 인력 도입에도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요양이나 간병 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국제협력 사업을 활용해서 개도국 현지에서 보건 관련 학교 등을 설립하여 보건, 한국어 등을 교육하고 원하는 이들에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이후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가 최초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즉 그간 계속해서 정부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을 도입하겠다는 뉴스가 있어 왔는데 이제는 실제로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국내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노인요양시설에 취업을 해서 근로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까지 앞으로 구직 수요가 늘어날 돌봄 직종에 대해서 향후 변화에 대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부의 향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책 발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또 정리를 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